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국제유가 돌연 급락, 사우디 가격 인하 앞장,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감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우디가 지금 가격 인하를 하고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조금 분석을 해보고 이것이 향후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것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한마디로 딱 말을 해보면 급락하는 국제유가, 사우디가 앞장서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산에 앞장서며 국제유가를 올려왔던 사우디, 특별히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주도했던 사우디가 이제 가격 인하에 앞장서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유가의 급락에 뉴욕 증시는 폭발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에너지 가격의 급락이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현재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유가, 두 번째 곡물 가격. 곡물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상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국제유가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오펙 플러스를 중심으로 감산을 하면서 많이 높여왔었는데 이제 사우디가 여기에 발을 빼면서 이제 가격을 급락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달러 환율, 국제금리,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 가상화폐의 가격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고 있는 세계 경제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을 포기했다라는 소식에 국제유가 하락에 한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모든 조건들이 점점 더 나아져가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란의 참전이 이제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을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는 사우디 아람코가 reduced price, 즉 가격 인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라이트 제로스 SP2 아시아 가격이 떨어지는 이 빨간선 라인이 지금 현재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도 현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하향 안정세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국제유가 돌연 급락, 사우디 가격이나 앞장,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앞장서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9일 국제유가가 폭락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으로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아시아로 판매하는 판매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이렇듯 사우디가 아시아 판매 가격을 낮추면서 석유 수요의 둔화, 특히 중국의 경제가 올해 망가질 것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석유 수요의 둔화, 그리고 공급 과잉 우려, 이것에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락하는 국제유가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원유 가격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는 2월 인도분은 한때 5%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인도분이 추락을 했다는 것은 향후 지금 원유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국제유가의 기준물인 영국의 브렌트유도 가격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의 배신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가 지난 9일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아랍 라이트 크루드 가격을 배럴당 2달러 가격 낮췄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체적인 원유 가격 판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왜 사우디가 이렇게 가격을 낮췄을까? 사우디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죠. 결국 국제유가 상승에 실패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지난해 11월 30일 이번 분기 하루 22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하기로 했지만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조치는 이번 올해부터 시작되었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가격이 상승을 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후에 나온 바로 그 조치라는 거죠. 결국 가격 인상의 요건이 없으니 가격 인하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면 다른 데서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려고 했던 오펙 플러스가 이 정책을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미국과 브라질, 가이아나 등 미주 대륙의 산유국들이 사상 최대의 석유 생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사상 최대 석유 생산으로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이 석유 수입이 감소합니다. 올해 중국에 대한 경제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기업들의 탈중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이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주문하는 주문량도 줄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경제는 더욱더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리오프닝 이후 경기 부양에 실패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결국 중국은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라진 중동의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은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레바논의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헤즈볼라 서열 3위의 사망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레바논까지 확전이 우려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 포기로 유가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란의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전선의 확대 그리고 결국 이란이 이러한 거리로 이러한 전쟁에 끼어들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이미 차단이 되었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원유 산유량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일 산유량은 1320만 배럴, 석유 정제유 재고 역시 1000만 배럴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최대 LNG하고 그리고 석유도 마찬가지고 수출국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이번에 행동을 보면 사우디의 배신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지난 일요일 최대 시장인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원유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람코는 이날 공지를 통해 아시아에서 주력 제품인 아랍 경질유를 포함한 다양한 등급의 사우디산 원유의 2월 가격이 오만 두바이 지역의 벤치마키 1월 가격 수준보다 배럴당 2달러 하락할 것이라고 전했죠. 정책적으로 가격을 내린 것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지난 여름 사우디와 러시아 등 오펙
뒤늦게 다른 회원국과 동맹국이 감산해 랠리, 즉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지난 4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의 활약도 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마저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원유 수송 경로가 변경되고 중동 석유 흐름을 더욱 위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등했습니다. 즉 홍해 지역에서의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그러나 이 또한 빠르게 해결되고 있으면서 해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이스라엘도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 중단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초기에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선제 공격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만류로 현재 포기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7일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해 10월 7일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지 며칠 만에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제안했으나 미국의 반대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올립니다. 미국은 남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수탕하는 이스라엘이 동시에 북부에서 헤즈볼라와 교전하면 전력이 분산돼 승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 고위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헤즈볼라 공격을 만류하려고 이스라엘 측에 하루에 3번씩 통화했다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 선제 공격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양쪽 모두 지지하는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을 전쟁에 끌어들일 가능성을 경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7일 미국 관리들은 현재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면전이 발생하면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보다 더 큰 피해의 초래가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워싱턴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의 발랄 사브는 이런 말을 하죠. 레바논 사상자 수가 30만에서 50만에 이를 수 있으며 이스라엘 북부 전체가 대규모 피난을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면이라는 거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깊숙이 위치한 석유화학 공장이나 원자로를 노리면 그 결과는 더욱더 끔찍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전체적인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을 받게 되면 이것을 지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 선제적으로 가격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남미를 중심으로 많은 석유 원유국이 지금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세를 흐름을 막지 못한다. 결국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잡혀가고 있다. 라는 측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딱 두 가지예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물 가격의 상승이 큽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이 어떤 영향까지 미치게 되는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더 분석할 내용이 있으면 분석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